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이빨보다 자극적이고 재밌다라는 책입니다. 이빨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자, 요 책이죠. 그랑아리 사이언스 출판사는 처음이네요. 아, 그랑아리는 굉장히 큰 출판. 이거 문학동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 출판사고요. 그랑아리는 책들이 약간 이 그랑아리는 아무래도 문학동네 쪽에서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책들의 뭐 편집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의심할 법 좋은 상태고요. 훌륭해요. 겉표지 자체가 벌써 때깔이 틀립니다. 그랑아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고급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약간 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근데 상당히 가격도 착한 가격인데요. 이 정도 편집에 신경 쓰고 16,000원이면 가격 보고 일단 지난번에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치 너무 비싸. 그치 우리가 까치를 좋아해서 넘어간 거지. 다른 출판사 같았으면 그건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건 똑같은데 이게 16,000원인데 이게 인세도 엄청나게 줘야 되는 건데 이분들한테. 번역자한테 돈 줘야 되고 인세 줘야 되고 판권 줘야 되고 이게 이중으로 날아가는데 편집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네요. 자, 저자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이 책을 이게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후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사러 갔었어요 원래. 이게 지금 11월 27일 초판 발행이거든요. 이게 몇 세예요 지금? 이게 새가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사온 거니까. 나오자마자? 아니 나오자마자가 아니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서 산 건데 초판 발행한 게 아직 남아 있는 거니까. 의외인데. 초판 1세가 아직 남아 있는 거라서. 편집자도 혼나겠는데요. 저는 약간 놀랐어요. 놀랬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실 검색도 잘 안 돼요. 마케팅 팀이 좀 문제 있네. 그러니까 그랑아리 마케팅 팀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거기 팀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거나. 근데 워낙 책들이 많이 나오는 출판사라서 뭐 이게 그러니까 각 서점들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앞에 떴거든요. 앞에 떠 있다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겉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힘들어 보여. 심작 사진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 저 요 책을 딱 그때 처음에 나오자마자 사실 사러 갔어요. 사러 가는데 저 그때 살 때 어떻게 샀냐면 바로 드림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지불하고 가서 바로 찾아오는 거 서비스로. 지불 다 하고 딱 갔는데 책이 없다는 거야. 제가 전화로 확인까지 했거든요. 책이 있죠? 그랬더니 거기서 직원이 받아서 책이 있다. 그래서 그 사이 누가 사간 거야? 그러면 가겠다. 아니 제가 지불을 한 상태니까 돈을. 그리고 킵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건데. 킵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시스템이. 근데 갔더니 직원이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본인이 찾은 거죠 직접. 아니요. 그래서 이걸 못 샀어요 그때. 심지어? 그래서 못 사고 이제 다른 책들을 막 보다가 그래서 이게 2달이나 지난 상태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전에 그러면 그 초판에서 빼놓은 책을 받고 지금은 또 몇 사다 팔렸을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다른 서점에 가서 사온 거라서. 심지어? 이런 뭐 좀 슬프네. 그래서 딱 가서 샀는데 사실 저는 되게 읽고 싶었는데 읽지 못했던 책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안 팔렸지 하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교양인의 관점에서 의학 전문이 아닌 상황에서 심장에 관련된 어떠한 책이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심장 이런 식으로 막 들고 들어오는 책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 제가 이 책에 참고되는 책 중에서 잃어버린 치유의 뭐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책이긴 해요. 1990년대에 출판된 책인데 뭐 출판사를 바꿔서 나오고 있는 책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심장 이렇게 들고 들어온 책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심장은 뭐 다 그냥 사랑 하트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심장으로 이렇게 서점 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이 책 한 권 나올 텐데? 안 나와요. 책이 안 나와. 이 책이? 심장 그러면 막 그 안에 뭔가 막 무슨 다른 제목이 들어간 책들이 막 여러 가지 뭐. 떠요. 근데 이 책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미움을 샀나 그런 건데요. 결론은 그렇죠. 서점들마다 다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잘 안 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빨도 사실 그냥 우리가 소개했고 우리가 즐겁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빨도 많이 팔리진 않았잖아요. 많이 팔리진 팩은 아니죠. 네, 심장 이빨이 차라리 낫지. 아니, 왜냐면 근데, 심장 아픈 사람은 별로 없어. 이빨 아픈 사람은 많아도. 아니 근데 책 내용만 생각해 보면 그 이빨 치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얘기한 거죠. 예. 이빨 치료하는 내용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지만 이빨 치료하는 내용이 책이 또 있어요. 이빨 치료는 그냥 저기 주겸이 최고야. 풍치에는 주겸을 물고 한 3분 있으면 나아요. 이 책이 되게 특이하면서도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이제 바람의 그 책, 바람의 자연사의 경우와 책의 구성 자체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이 되게 신기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소개하시죠. 심장내과 의사고 인도 계열인 것 같아요. 이름이 샌디프 자우하르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심장내과이고 UC 버클리에서 실험 물리학으로 박사학위 취득하고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의학 공부하고 그러니까 물리학 공부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사람이 글도 뭐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뉴욕타임스에서도 기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글 자체도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굉장히 유려하게 잘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여러 가지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심장내과 의사라는 게 이게 심장내과 의가 사실 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심장내과 의사라는 걸 보기도 어렵고 이게 뭔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심장은 흉부외과가 그렇죠. 외과 쪽은 많이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맞아. 드라마 무조건 심장을 심장이 중심이니까. 네, 째고 막 이러면서. 그걸로 의대 꿈꾸는 애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막 외과가 멋있지 이러면서 하트. 하는 거. 네, 드라마 사실 하트. 외과 의사들은 많이 아는데 심장내과 의사가 등장하는 드라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피가 안 나오고 뭐 할 게 없잖아. 예전에 한 번 나온 적 있었어요. 심장내과 의사가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예원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밤에 12시인가 푸른밤 진행하는 DJ입니다. 남자요? 여자 DJ.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김예원. 근데 이 김예원이란 배우가 예전에 병원 드라마에서 심장내과 의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 아니 그때 제가 되게 신기해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보통 심장은 외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장내과의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을 어떻게 내과의가 심장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심장 관련된 시술들이 전부 심장내과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조연술이나 뭐 카테터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시술들이 다 외과 시술이 아니더라고요. 내과. 네, 그런 게 다 내과 시술인데 그런 걸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장내과에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때 하트에서도 심장내과 학과장 그 과장이랑 싸우잖아요. 스탠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막 스탠스를 막 해결하다가 팍 눈을 이러면서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장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심장이란 이제 책이 이 심장내과 의사가 자기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험이 딱 등장하면 그 경험과 관련된 심장을 치유하는 기술이 어떻게 해서 발전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 뒤에다가 덧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얘기가 처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차례를 말씀을 드리면 프롤로그는 CT 스캔해서 자기가 심장 스캔 받은 CT 스캔 받은 이야기 하고 보고 그다음에 서론에서는 생명의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에서 은유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심장이라는 게 우리 몸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를 인식한다. 근데 예전에는 원래 심장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럼 심장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 많이 늘어난 게 이제 마음이 어디 있어? 머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인도라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힌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인도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예. 정정할게요. 정정합니다. 이거 보고 얘기하지. 이거 정색을 하니까 정색하니까 이거 문제될 수 있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정정합니다. 네, 정정해야 될 게 인도는 카레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심장 이제 나중에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라는 게 뇌하고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뇌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적인 작용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심장 쪽에도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저라는 기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 이제 기술들을 쭉 보여줘요. 근데 이 기계 부분에서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과 시술들, 뭐 인공심장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됐고, 그걸 제일 처음 시도한 사람이 누구고, 그걸 시도할 때 어려움이 뭐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자기 사례마다 하나씩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던 환자가 이런 환자가 있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 뭐 이를테면 판막을 교체해야 되는 수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누구 의사한테 부탁했다 하고 넘어가면서 이걸 처음에 1950년대 누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심장 수술의 역사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과적 수술과 내과적인 시술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신기한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제 3부 가서 미스터리 해갖고 이제 이 심장이 얼마나 취약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는데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어떤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냐면 왜 심장 이렇게 시술 중에서 혈관 조영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퇴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다 카테터 집어넣어서 이렇게 찍는 거. 네. 그거를 처음에 이 혈관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한테 되게 터부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 자체를 건드리는 게 너무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장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테터가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거의 심장 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카테터를 집어넣곤 했는데 어떤 의사가 실수가 아니고 자기는 심장까지 카테터를 집어넣고 그냥 엑스레이를 찍은 거야. 자기 팔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여기다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카테터 꽂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심장까지 집어넣고 문명을 발전시키지.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여기 실려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막 실어 놓는 거야. 최초로 뭔가 했던 사진들 그런 걸 막 다시 여기다 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들이 심장까지 카테터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 우리 왜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심장 이식까지 가기가 되게 험난하게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걸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장 이식을 처음부터 시도하는 게 아니고 막 저는 그런 수술 방법을 택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웠는데 어떤 수술이 있냐면 아이의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막 여기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중격 뭐야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용어를 볼 때는 이거 내가 드라마에서 봤어. 근데 실제로 말을 하려면 제 입엔 배지 않았으니까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심장까지 혈액이 돌지 않고 심장을 양쪽을 막아놓고 이제 거기를 수술을 했는데 그럼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걸 순환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건강한 사람의 몸에다가 이 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을 눕혀놓고 아들 심장 수술을 하는데 아들의 심장을 막아놓고 이 피를 아버지의 몸으로 돌려서 거기서 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그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약 10분 정도의 수술을 거쳐서 여기를 빼면 다음에 이걸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시도했던 사람이 여기선 되게 이 사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거의 모든 심장 수술에 다 등장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계속 실패를 했던 모양이에요. 실패를 해도 생존율이 40%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 치면 생각보다 높은 수술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교차술을 이제 시행을 했단 말이죠. 피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까지는 아이디어를 아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들 다 죽었다고. 근데 그래도 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해야 그런 수술을 거쳐야만 그 심장 수술의 역사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도하는 사람은 항상 비난받는 역사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계속 시도를 해요. 욕먹는데 계속 시도해. 40%가 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시도를 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떻게 심장 이식까지 가게 됐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인공심장 만들기 전에 심장 이식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심장 이식도 심장 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새로운 심장을 달아놓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때까지 가지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에 인공심장을 일단 달아놓는데 인공심장이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묘사하는 인공심장의 경우에는 달아놓고 뭐 하루 넘기는 게 어렵다고. 왜냐면 저도 거부 반응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부 반응인데 이 피가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데 닿으면은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재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막 되게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인공심장을 처음에는 그래서 인공심장을 잠깐 달아놨다가 수술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사용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의술이 발전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의 손기술 뭐 어떤 의학 기술 정도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재료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 의공학 관련된 얘기들이 맨 항상 나오잖아요. 의공학 관련된 걸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딱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은 뭐 이렇게 의족 아니면 뭐 의수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런 인공심장 같은 걸 만들 때 재료를 새롭게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그런 재료 관련된 공학 쪽에서도 의대하고 연관돼서 뭔가 연구하는 것들이 생기는구나, 있어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는 계속 뭔가 콜라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의대에서 재료를 직접 개발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공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세동기. 그러니까 심장 세동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전기적 충격으로 이게 다시 뛰게 만드는 시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역사가 되게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기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사람 응급처치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오래된 처치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몰랐대요. 사람 여기를 누르면 심장이 눌리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원래 원래 이걸 압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세동기 만들면서 이걸 여기다 잠깐 올려놨는데 잠깐 올려놓은 사이에 심장의 압력이 변하는 게 이렇게 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압박술이 이제 응급처치로 들어왔다. 제세동기 없을 때는 누르면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제세동기를 만드는데 제세동기 만들면서 자기들 기술로 안 되니까 공학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전기 관련된 전기 쪽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제세동기를 만들면서 제세동기 만들고서도 그 과정들이 처음에는 그냥 겉에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제 제세동기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제세동기를 만들고 제세동기가 처음에는 안쪽으로 집어넣었지만 배터리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선이 빠져나오는 제세동기 같은 걸 만들었다가 안쪽에다 그냥 집어넣는 제세동기 이런 걸 만들어 놔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이 사람이 들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심장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세동기는 언제 쓰냐면 심장에서 심실세동이 일어날 때 쓴다는 거죠. 심실세동이 일어나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왜 우리 맨날 막 그 영화 드라마 보다 보면 브이텍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이제 200절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심실세동 그거를 막기 위한 건데 그걸 개발하는 과정이 되게 야 이렇게 해도 돼 하는 정도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실세동이 되는지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체크하려면 심장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요. 그러니까 정기적 자극을 줘서 심장을 먼저 멈춰.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제세동기를 작동시켜서 심장이 다시 뛰는지를 보는 거야. 그걸 처음엔 동물들한테 하다가 사람한테 옮겨와서 사람한테서 처음에 심장을 멈췄다가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치의 일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전기 충격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정도의 미세한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이 안에서 제세동기가 작동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시간 동안 85번의 전기 충격이 온 사람도 있대요. 힘들겠다.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막 몸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빼면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넣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빼는 사람이 있다는데 한 표. 있을 거예요, 진짜로. 무조건 빼. 아야야야씨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이 정도 단계면 뭐 그래서 슬프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그런 실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9.11 사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분명히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건 분명하다. 네. 이거는 신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심장을 막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 막 심장 멎잖아요. 그렇게 멎는 이유가 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신호를 여기다 보내는 바람에 얘가 몸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멈추는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뛰게 못하는 거지. 근데 심장 스스로가 몸의 컨디션 때문에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게 정신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우리 정신에 있다,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심장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 뇌에서의 어떠한 작용, 우리가 모르는 형태의 뭐 세포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심리학 책 하면서 그 왜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달라졌잖아요. 오토바이를 안 타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담배를 안 피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피고 담배를 피면서 오토바이를 타.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이식받은 심장이 담배 피고 오토바이 몰던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어떤 여자를 봤는데 막 눈물이 나. 그녀가 바로 그 사랑했던 그 심장 이식 수술을 제공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이제 막 나오잖아요. 서프라이즈 보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전에도 많이 나왔고 이런 여기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심장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심장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심장을 처음 이식 수술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인공심장을 처음 단 사람이었나? 인공심장을 처음 단 사람이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 그 부인이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볼까 봐.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분 굉장히 사랑하네.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하고 나면 저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맨날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다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심장에서 작용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은 심장에서 그런 작용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힘도 심장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지. 아니야, 사랑은 실제로 그랬어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억이니까 내 뇌가 살아있는 한 너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간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들이 어떤 다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뭔가 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큰 파트에서 이런 의술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바꿔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원래대로라면 A라고 행동했을 것들을 그 의학적 지식을 알게 된 다음에 B라고 행동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되게 많아지면서 사실상 의학이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경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심장을 달았는데 인공심장을 단 사람이 아마 그 몇 주 성공을 했는데 몇 주 만에 아마 처음 죽었죠. 사람은 죽었죠. 예, 아마 고체도 나올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얘기한다면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냐에 대한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언제 태어날 거냐? 응? 진통이냐? 예? 진통이냐? 애가 전부 세상에 나왔을 때냐? 일부만 나왔을 때냐라고 얘기해서 형법에서는 진통 시기를 그냥 바로 사람이라고 보고요. 민법에서는 다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언제 죽었냐? 왜냐면 이제 진통할 때 의사가 고의로 태아를 죽이면 그것도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언제 살인죄가 되냐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에서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예를 들어서 사형무기, 그렇죠. 네. 징역 5년 이상의 처한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냐가 되는데 이게 태어나는 거는 진통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형법에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죽는 건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심장이 멎어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렇지, 예전에. 그러면 심장이 멎어야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심장 이식 수준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심장이 뛰어 얘가 그 뇌사 환자들 심장이 뛰잖아. 얘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얘 심장을 뛰는 의사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장 이식 수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뇌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뇌사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뇌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심장 이식을 어떻게 하나, 그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뛰는 거, 이건 이 사람은 살인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심장 이식 수술을 제 기억에는 아마 서구 유럽에서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생겨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콩팥도 두 개고 다 두 개인데 심장은 하나에다가 이걸 띄면 사람이 죽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모든 우리 장기의 왕이지 심장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판이 아직도 서점에 남아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 교육진담 차원에서 전 이거 비슷한 필독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해야 되겠네. 비슷한 그죠? 책을 비슷한 마음의 힘이라고. 마음의 힘이요? 마음의 힘? 파워 오브 핫. 책 있어요. 거기서 그 책 저자도 아까 은유적인 표현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뇌냐 심장,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에서 움직이는데 그분은 과학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건 혈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거기 아까 또 말씀하신 거
한양대 전기생체공학이 있어요. 전기하고 생체공학 같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혈액에 흐르는 전류가 있대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게 또 자랑인 거고 그 작가, 그 마음의 힘의 작가는 뭐냐면 혈액 속에는 많은 그 내용들이 저같이 통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 수치가 높은 거고 그런 거를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뭐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심장 이식은 그 부분에 이제 그 혈액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심장으로 바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혈액에 있는 혈액의 성분이 보통 대화를 이걸 쳐다보고 하고 날 쳐다보고 해야 되는 저기 쳐다보고 얘기해야 도대체가 왜 항상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왜 저기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뇌로 흐르잖아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저기잖아요.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 물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약간 좀 마취성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마취 되는 거야. 도파민 얘기했으니까 나오는데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 이 인간의 행위가 뭐 사랑하고 뭐 선량한 행동하고 하면 생기는데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게 마약이랑 도박이죠. 그래서 뇌를 파괴한다. 근데 사실은 뇌가 파괴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네요. 아, 근데 이 책은 의대를 꿈꾸는 모든 학생들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다른 어떤 책보다. 왜냐하면 되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의학, 의료 윤리라든지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학사 같은 것들이 전부 그냥 한데 묶여가지고 굉장히 잘 이야기가 꾸며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왜 의대를 가려는 학생들한테 뭐 윤리 관련된 도서도 추천하고 뭐 의학 관련된 책도 따로 추천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이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바로 봐야죠. 이분 작가의 할아버님이 그 인도분 그 코브라 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저 심장 의사가 자기가 되겠다라고. 이게 그 코브라 뱀에 물린 게 뭐냐면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와서 심장마비입니다. 뱀한테 물렸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심장마비입니다라고 진단하고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뱀에 물린 독이 죽인 게 아니고 뱀에 물렸다는 공포심 때문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를 혈액이 굳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 에피소드로 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됐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럼 그다음 정확히 적어내는데 심장마비는 맞네요. 네, 그렇죠? 심장마비. 네, 왜냐하면 이제 겁나서 죽은 거예요. 공포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그 얘기를 하는 게 9.11 사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포, 우리 최고의 공포, 코로나 공포. 25명. 이렇게 대한민국이 막 계속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데 감기 환자보다 적어. 훨씬 적어.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는 거는 맞지만 굉장히 제가 몇 주 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몇 주 전에 얘기해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상 정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공포에 대한 어떠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잘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지금.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언제였더라? 이런 시기에 감기 환자 되게 줄잖아요. 네. 다 준비해서 마스크에서 감기 환자가 줄어들어. 오히려 막 이렇게 손 닦고 해서 감기 환자가 줄어들어. 예방을 하도 잘해가지고. 너무 막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진천이 안전하다니까. 제가 방송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트랙터 갖고 막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했고 또 댓글에서도 또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사실상 한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윤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했던 거. 그것이 정략과 정치적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동료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좀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다녀간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줘야 되겠어요, 내일은. 이게 괜찮아요. 바이러스가 그게 하루 지나면 죽었겠죠. 그래서 소독도 했었을 테니까 오히려 더 깨끗해졌을 거다. 그 식당이 이런 역발상의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죠. 공포가 있으면 사람이 막 심장이 막 멎죠. 근데 다시 이체로 돌아가면 이분의 이력이 일단은 박사를 받았네요. 예. 실험 물리학으로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은 대학교 4년을 졸업한 사람이 다시 MD 과정을 들어가는 거니까 박사까지 받고 다시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의대를 들어간 거죠. MD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의사에 관련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떠한 그 의사 출신들보다도 사실상 어떤 자연과학적인 형태의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부럽죠. 그래서 설명하는데 물리학 지식들도 되게 많이 너무 잘 하는 거죠. 이게 왜 됐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기, 거죠. 이 파동 얘기 원리를. 계속 나옵니다. 왜 자기가 실험 물리학 박사인데 이걸로 책을 쓸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다시 의학을 공부한 거니까. 우리로 치면은 변호사가 의학 공부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즘. 네, 요즘엔 그 호환이 해가지고선 진행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떠한 두 개의 전문 분야를 갖고서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전 이거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의학이라는 게 그냥 생명과학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막 파동 얘기도 계속 나오고 전기 자극 얘기도 계속 나오고 막 이러고. 미국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다시 이제 이걸 입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일반적으로 과학을 2과목 선택하게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3과목 선택하게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화생을 선택하게끔 해줘야 돼요. 고등학교는. 근데 만약에 물화생을 선택하지 못하면 의대를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필수적으로 화생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요소를 이제 다른 활동을 통해서 다른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좋단 말이에요. 이게 심장 관련해서 물리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활동들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조사해서. 이게 심장이 이게 펌프 역할인 거잖아. 네. 근데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파동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심장 안에서 전기 자극을 주는 기제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전기 자극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이거 초판 나온 지가 뭐야? 아이언맨 그거는 저기 아니에요. 아이언맨 피 흘러가는 거에서 독소 끌어내려고. 아이언맨 피잖아요. 조만간 심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이거 초판이 저기 한 2달밖에 안 돼서 그럴 그죠? 거예요. 아니 근데 미안은 3자고. 저는 그래도 꽤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한 3쇄 정도까지 나올 그렇죠. 이 정도 출판사에 있었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자극적인 소재의 내용이라면은 원래는 기본 수요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나 익히죠 뭐. 우리 애들이나 조심. 이거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뭐 저 텔레비에 나오기 전까지, TV에 나오기 전까지 이거 안 떠.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립니다.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책 읽어드립니다는 여기 나오니까 막 엄청 팔리더라고 책들이. 솔직히 책 읽어드립니다는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한번 맞서 싸워야 되는. 뭘 맞서 싸워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설마 말하고 막 웃어 자기가 막 설명 잘해주면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뭐 맞서 싸운다 또 토를 다면 또 정정해야 되잖아. 안 싸워요. 저 TV에 안 싸워. TV에 안 싸웁니다. 지식의 대중성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미디어가 인문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게 옆으로 좀 나가서 좀 죄송한데 미디어가 인문학을 대하는 태도에서 TVN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TVN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모욕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 굉장히 막 댓글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군마도를 치십시오. 구글 군마도를 치시고 TVN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TVN이 자꾸 인문학의 영역을 대중으로 전파하려는 노력은 괜찮지만 그 속에서 이제까지 인문학을 전공했던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의 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TVN 그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으면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화제를 돌려요. 그러면서 화제를 돌려. 본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게 이제 오버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TVN에서 이제 우리 훈쌤을 빨리 초청해야지. 그런 데는 뭐 사실
텔레비전 나오는데 그때도 이렇게 가릴 걸. 아니 나올 일도 없고. 저는 TVN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왜 되게 압축적으로 하잖아요. 네. 설명들을. 네. 뭐 그런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 삼아서 듣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 되게 많이 팔아주더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그 매체의 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었잖아요. 경동, 나비엔 이런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을 때 이 보일러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 보일러 시장에 대기업을 진출 못하게 했어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이즈가 큰 애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중매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적인 어떠한 얘기를 진행하는 건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험하지. 예,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그 책에 대한 해석이 세상에 하나밖에 안 나오게 돼. 남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힘들게 그 책을 읽었는데 나 진짜 거기서 이 방송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해석이 빛이 나지 않아. 그래서 너무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소개된 책을 내가 안 읽혀야 되나 이런 어떤 걱정이 들 만큼 해석이 다 천편일률적이야. 마치 예를 들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었어. 너는 못 느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간의 이중성이요. 또 다른 애한테 물어봐. 넌 지킬 박사 하이드를 읽었어? 예. 너는 뭘 느꼈니? 인간의 이중성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책을 읽은 학생이 이식된 형태의 해석을 이제 자기 나이 또래에 너무 어려운 책을 읽은 애들이 선생님의 해석에 그냥 몰입돼가지고 그것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듯이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좀 과연 저게 대중매체로서 옳은 일인가. 만약에 저 방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 방송을 실제 대한민국의 인문학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라는 측면도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상업적인 형태로만 좀 생각하지 말고 청취율과 시청률만 갖고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사회적 책임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그때 제가 아까 살짝 말했던 거 군마도 키워드 구글로 들어가서 그거는 CJ가 좀 한 번은 다시는 그런 일을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이란 책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옆으로 가고 이런 어떤 위험한 말도 하고 점점 제가 용기가 생기나? 왜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하지? 이거 안 되는데. 예, 자, 뭐 안 돼. 어차피 저희는 편집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저희가 편집이 없어요. 예, 저희는 진행되는 있는 그대로를 방송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랑아리 사이언스 출판사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랑아리 사이언스인데 여기서 나온 심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 보여주시고요. 확인 한번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것도 한번 다시 사고 진행할게요. 백종원이 쓰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총처럼 생긴 거.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카메라. 네, 저희도 그 카메라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국어세상 보니까 카메라 2대 놓고 하던데. 네. 세대 있어요. 세대. 그 건카메라 저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저희가 찍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마치면 되겠죠, 쌤? 예. 여전히 늘 항상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심장 같은 책을 골라오셨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